언니, 하루에 3번 가능하겠어? 남편 때문에 이러다 나 골병 들겠어. 도와줘.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올해 안에 로또 1등 당첨되실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저를 미친 여자라 욕해도 좋아요. 저도 그때 스스로한테 그랬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다른 여자 품에 직접 밀어 넣었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부탁해서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 대학 선배예요. 평생 제 앞에서 한 발씩 먼저였던, 제가 평생 이기지 못했던 그 여자한테 남편을 보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안방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소리가 없었어요. 그 조용함이 더 숨을 막히게 했던 거예요. 문 너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허락한 일이었으니까요. 발이 안 떨어졌어요. 거기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문에서 눈을 못 떼고 있었던 거예요. 등이 벽에 닿는 느낌,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느낌. 그게 다였어요. 눈물도 안 나왔던 거예요. 울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몸이 그냥 굳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부탁했고, 제가 허락했고, 제가 그 문을 닫아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인 건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질투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제가 버려지고 있다는 공포인지. 여러분은 구분이 되세요? 저는 그날 밤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발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멈출 수 있었을까요? 처음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거기서 끊어냈더라면 지금 이 원룸에 혼자 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이지연이에요. 49이고 부동산 상담 일을 14년째 하고 있어요. 크게 드라마틱한 삶은 아니었어요. 남편 도연이랑 결혼 24년 차, 서로 크게 싸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설레는 것도 없고 그냥 옆에 있는 게 당연한 사이가 됐던 거예요. 도연이는 건설사 임원이에요. 56인데 아직도 몸 관리를 참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달랐던 거예요. 갱년기가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처음엔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엔 온몸이 예민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병원 의자에 앉아서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당분간 절대 무리 금지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도연이한테 말했더니 이해한다고 했어요. 다 괜찮다고. 근데 그날 이후부터 밥상 앞에서 눈이 마주치면 서로 바로 시선을 피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2번, 3번 쌓이다 보니까 저녁마다 거실이 이상하게 넓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서재문을 닫는 소리가 예전엔 그냥 일상 소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말은 안 했어요, 둘 다. 근데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도연이가 또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윤서진. 48, 제 대학 시절 1학년 선배. 저보다 딱 1살 위인데 그 여자 앞에서는 항상 제가 한 발씩 뒤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음에 두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먼저 사귀었고 제가 지원하려던 인턴 자리도 그 선배가 먼저 붙어버렸어요. 솔직히 그때는 진심으로 미웠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그냥 내 걸 다 가져가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씩은 있잖아요. 딱히 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디 가든 다 가져가는 사람. 그 여자가 딱 그런 타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귀던 남자랑 헤어지고 문화센터 강사 일하면서 혼자 산다고 동창 단톡방에서 얼핏 봤던 얘기였어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바로 지워버렸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생각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천장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던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 저만 가져본 걸까요? 그날 밤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처음 그 생각이 떠오른 건 잠이 안 오는 새벽이었어요. 도연이가 서재 문을 닫은 지 2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던 거예요. 거실 불도 다 껐는데 저는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둠 속에서 멍하게. 그때 갑자기 서진 선배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상하죠? 이 상황에서 왜 그 여자 생각이 났냐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떠올랐던 거예요. 불쑥. 서진 선배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과 오리엔테이션 자리였는데 그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던 거예요. 뭔가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있었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딜 가든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묘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2학년 올라가서였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뒀던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선배랑 같이 다니더라고요. 선배가 뺏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더 속상했던 거예요. 뺏겼다고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제가 지원하려던 방송국 인턴 자리, 선배가 먼저 붙었어요. 제가 눈여겨봤던 대학원 교수님 연구실, 거기도 선배가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여자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것 뿐이었는데, 제 눈에는 매번 한 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선배 옆에 있으면 저는 항상 조금 모자란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각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동창 모임에서 얼굴 보는 정도였는데 그것도 언제부턴가 안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봄이었어요. 부동산 상담 일하다 보면 가끔 오래된 지인을 손님으로 만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봤는데 한눈에 알아봤던 거예요. 윤서진이었어요.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 여자는 또 그대로였던 거예요. 세월이 얼굴에 앉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반가워서가 아니라 당황해서였던 거예요. 머릿속으로 제 모습을 빠르게 훑었던 거예요. 오늘 화장은 했는지, 머리는 정돈됐는지. 20년이 지나도 그 앞에서는 여전히 한 발 뒤에 서게 되더라고요. 선배는 반갑게 웃으면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 톤도 여전했어요. 낮고 부드럽고 서두르지 않는 말투. 그게 또 그대로였던 거예요.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랑 오래 살던 집에서 혼자 나왔다고 그냥 담담하게.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던 거예요. 그 여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뭔가 항상 완벽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았는데 상담을 하면서 몇 마디 더 나눴어요. 문화센터에서 강사 일을 한다고 혼자 사는 것도 꽤 됐다고 말은 편하게 했는데 그 눈빛 어딘가에 뭔가 비어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날 선배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 멍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예전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랄까요? 손에 잡힐 것 같은 거리에 있다는 느낌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도연이가 또 서재문을 닫으면서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던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봤던 서진 선배 얼굴을 한참 동안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안 사라지는 거잖아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지워버렸어요. 24년 결혼 생활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자는 혼자잖아. 외로울 텐데. 그리고 그 여자라면 도연이가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때 돌아섰어야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거기서 끊어냈더라면 아마 달라졌을 텐데.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처음 한 날부터 일주일 정도는 그냥 묻어두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자고 나면 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던 거예요. 근데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도연이가 밥을 먹다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서는 날이 있었어요. 밥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 먹었다는 표시였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싸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장면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던지. 24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 집에서 점점 모르는 사람처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날 밤 도연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물 한 잔 떠놓고 그냥 멍하게.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던 거예요. 서진 언니 번호는 상담할 때 받아놨던 거예요. 화면을 켜고 이름을 찾아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누르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눌렀어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처음엔 안부 인사처럼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또 지우고 결국 보낸 건 딱 한 줄이었던 거예요. 언니, 시간 되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답장은 다음날 점심때 왔어요. 그래요, 언제든지요. 짧은 답장이었는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기쁜 게 아니라 무서운 느낌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우리가 만난 건 사무실 근처 카페였어요. 언니는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긴장되더라고요. 마주 앉아서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집은 잘 구해지고 있는지, 강사 일은 어떤지. 언니는 특유의 여유로운 말투로 대답했어요. 저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어요. 그러다 언니가 먼저 물었어요. 무슨 말하려고 했냐고, 아까부터 표정이 이상하다고. 그 말에 긴장이 확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털어놨던 거예요. 도연이 얘기, 병원 얘기, 그 이후 집 안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꾹 참았어요. 언니는 중간에 말 한마디 없이 듣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다 말하고 나서 저는 커피 잔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던 거예요. 언니가 도연이 좀 만나줄 수 없냐고. 내가 못해주는 부분을 언니가 대신 채워줄 수 없냐고. 말하고 나서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이걸 진짜로 말로 꺼낸 건지. 언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말했어요. 지연아, 나 지금 내 말 잘못 들은 거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부탁을 하냐고. 나를 뭘로 보는 거냐고.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아졌던 거예요. 그게 더 무거웠던 거예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했어요. 괜한 말 꺼냈다고, 잊어달라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꺼냈던 거예요. 사실 그 말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제 입에서 그냥 나왔던 거예요. 언니,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언니한테 명품백 하나 사줄게요. 언니가 갖고 싶다고 했던 그 백. 그걸로 부탁할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남겨진 카페에서 빈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 위를 지나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덮었는데 그냥 그대로 걸었던 거예요. 치울 생각도 안 났던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거기서 끝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집에 들어갔더니 도연이는 없었어요. 야근이라고 문자가 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던 거예요. 그렇게 닷새가 지났어요. 언니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아니, 솔직히는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닷새째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왔는데 서진 언니 이름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자였어요. 딱 두 줄이었던 거예요. 지연아, 나 생각해봤어. 시간 있으면 잠깐 볼 수 있어? 저는 그 문자를 한동안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던 거예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그 경계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던 거예요. 다시 만난 건 언니 집 근처 공원이었어요. 늦은 오후였고 사람이 많지 않은 산책로였어요. 나란히 걷다가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말투가 조용했어요. 따뜻하지도 않고 냉정하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의 톤이었던 거예요. 나 조건 하나 있어. 저는 걸음을 멈출 뻔했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 백 말고 딴 조건이 있다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말한 조건은 단순했어요. 이건 딱 한 번이고 끝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거라고. 도연이한테도 나한테도 두 번 다시 이 얘기 꺼내지 않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 안쪽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걷는데 그 옆모습이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20년 넘게 알던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처음 보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던 거예요. 언니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우리 둘 사이에 선 하나가 그렇게 조용하게 그어진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식탁 앞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감사한 건지, 미안한 건지, 아니면 이미 뭔가를 잃기 시작한 건지. 그때 알았어야 했던 거예요. 선을 넘기 전에 이미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예요. 회원 전용 영상들과 다음 편 내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채널명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언니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문자 한 줄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아?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던 거예요.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괜찮다고 답장을 보내놓고 그날 하루 종일 멍했던 거예요. 남편한테 말한 건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담담하게 말했던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내 오랜 지인이 집에 잠깐 올 것 같다고. 남편이 저를 봤어요. 무슨 지인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학 선배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데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한번 불렀다고.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억지로 눌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때 돌아서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토요일 오전이 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치웠어요. 청소를 하면서 손이 자꾸 바빠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뭔가를 계속 움직여야 했던 거예요. 남편은 오전에 헬스장을 다녀왔어요. 이 사람이 워낙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56인데도 체력이나 밤의 열정이 30대 남자 못지않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을 정도였어요. 그게 항상 자랑스러웠는데 그 시기엔 그게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헬스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샤워를 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건강하고 단단하고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못 해주고 있다는 것도. 오후 2시가 넘었을 때 언니한테서 곧 출발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그 문자를 같이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니가 온 건 오후 3시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는 순간 저는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던 거예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언니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과하지 않은 차림이었는데 그 여유로운 표정은 여전했던 거예요. 저를 보고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는 건지 각오했다는 건지. 셋이서 거실에 앉았어요. 제가 커피를 내왔어요. 손이 조금 떨렸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였던 거예요. 남편과 언니가 처음 마주 앉는 순간이 그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공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남편은 언니한테 인사를 했어요. 언니도 반갑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누는 아주 평범한 인사였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1시간쯤 셋이서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말이 많았어요. 언니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말은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멍하게 두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일어섰어요. 마트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장을 좀 봐야 한다고. 남편이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금방 다녀온다고 했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봤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어요. 아파트 복도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는데 막상 내려가면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그냥 서 있었어요. 다시 문이 닫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서 그 좁은 공간이 오히려 편했던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결정 안 해도 되니까. 결국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았어요. 11월 날씨였는데 바람이 꽤 차가웠던 거예요. 외투 단추도 다 채웠는데 그 안으로 파고드는 냉기가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아파트 입구만 바라봤던 거예요.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생각이 가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하던 날 그 사람 표정이 떠올랐다가 어느 날 밤 등을 돌리고 누웠던 뒷모습이 또 겹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지키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서운 게 싫어서 이러는 건지 그 경계를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눈물도 어디서 나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저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 벤치에서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뭔가 기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말하기가 민망하지만 안도감이랄까요? 도연이, 아니 남편이 저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이 이상하게 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으세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에서 이상한 안정을 찾는 그런 기분. 저는 그날 그랬던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언니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건물 입구에서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택시를 잡아 탔어요. 저는 그 차가 멀어지는 걸 끝까지 바라봤던 거예요. 몸을 일으켜 집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커피잔 2개가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은 서재 문을 닫고 있었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 닫힌 문을 바라봤던 거예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그 조용함이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원한 거라고 스스로한테 말하고 있었는데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로 1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남편이 달라졌거든요. 말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원래 과묵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표정이 달라졌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밥만 먹다가 일어서던 사람이 그날은 밥 먹으면서 어제 뉴스 얘기를 꺼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게 오래간만이었던 거예요. 집안 공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녁에 거실에 둘이 앉아 있어도 그 침묵이 예전처럼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편한 침묵이 된 거예요. 저도 몸이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면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즈음부터 치료를 제대로 시작했던 거예요. 몸이 좀 나아지니까
마음도 따라서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시기에 언니도 달라졌어요. 두 번째로 만났을 때였어요. 언니 얼굴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생기라고 해야 할까요? 오래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진 것 같은 느낌이요. 예전엔 언니를 보면 어딘가 공허한 구석이 있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말에 힘이 있고 웃을 때도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뭉클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준 건가 싶은 느낌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남편도 좋아졌고, 언니도 좋아졌고, 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세 사람 다 괜찮다면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그 논리가 그때는 진심으로 설득이 됐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내가 그 논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믿고 싶었던 건지. 그러다 작은 것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넥타이를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다거나, 향수를 뿌리고 나서 거울을 한 번 더 본다거나, 저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나 보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고 서재로 들어갔는데 문을 닫더라고요. 예전엔 전화를 거실에서 받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닫힌 서재 문을 바라봤던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도 한동안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신경 쓰지 말자고 했어요.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근데 목 안쪽이 뻣뻣해지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즈음부터였어요. 언니가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늘었던 게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 순간 두 번이 됐고 그 다음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들르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고, 지나가다 생각이 났다고.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반겼어요.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상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었던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웃으면서 문을 열어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언니가 와 있는 날이었는데 셋이서 거실에 앉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 안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뭔가를 가지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거실 입구에서 멈추게 된 거예요. 남편과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둘이 마주보고 웃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어요. 그냥 웃는 거였는데 근데 그 웃음이 낯설었던 거예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남편 얼굴에 있었던 거예요. 편안하면서도 뭔가 설레는 것 같은 그 중간 어딘가의 표정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던 거예요. 나왔어야 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왔어야 했는데, 결국 발소리를 내서 알리고 나왔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았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가슴 한쪽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생긴 것 같았어요. 딱히 아프지는 않은데 자꾸 거기 뭔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요. 그 돌멩이가 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뒤였어요. 언니를 둘이서만 만난 날이었어요. 가볍게 차 한잔하는 자리였는데 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언니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번 보더니 저한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던 거예요. 지연아,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면서도
언니가 말했어요. 나 요즘 내 남편 생각이 자꾸 나. 좋아진 것 같아.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천천히 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던 거예요. 표정이 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입꼬리를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가슴 한쪽에 있던 그 돌멩이가 갑자기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언니가 미운 게 아니었어요. 언니를 탓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든 일이니까요. 근데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 건지.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계속 걸었어요. 버스를 탔어야 하는데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그냥 걷고 있었던 거예요. 낙엽이 발에 밟히는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던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한 건 그냥 집이 평화로워지는 거였는데, 그때 알았어야 했던 거예요. 평화와 균열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종이를 제 손으로 찢어버린 거였던 거예요. 언니의 그 말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났어요. 그 2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막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겁이 난 건지,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던 건지. 남편은 점점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야근이 없어졌던 거예요. 이상하죠? 예전엔 일이 많다고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그 무렵엔 칼퇴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언니도 달라졌어요. 우리 집에 올 때 저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엔 딱 1번이었는데 2번이 됐고 그 다음엔 그게 자연스러워졌던 거예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내가 연결해준 사람들이니까. 이런 마음 저만 느껴본 걸까요? 내가 만든 일인데 그게 내 손을 벗어나는 순간에도 막을 수가 없는 그 기분.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은 표정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면서 그 표정을 못 본 척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나 요즘 서진 씨 생각이 자꾸 나. 그 사람이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바깥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데 그게 유독 흐리게 보였던 거예요. 편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보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편하다는 그 말이 훨씬 더 깊은 데서 나온 말이라는 걸 그 순간 알았던 거예요. 24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는 이제 그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래요 라고만 했어요. 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날이었어요. 언니한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할 말이 있다고. 우리가 만난 건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언니는 또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여유롭지 않았어요. 뭔가를 결심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마주 앉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 나올지. 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지연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카페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니 입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렸던 거예요. 임신. 그 단어 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던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냥 웃음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카페에서 울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던 거예요. 언니는 제 웃음을 보면서 눈을 피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있었어요. 저를 보는 표정에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둘은 거실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정리하자. 저는 한 가지만 물었던 거예요. 나야? 아니면 그 여자야?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근데 난 그애 책임져야 해. 그 말 뒤에 저는 알았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었다는 걸. 미안하다는 말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크게 싸지 않았어요.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그리고 결혼할 때 찍은 사진 한 장. 왜 그 사진을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손이 자꾸 거기 가더라고요. 현관을 나서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어요. 아파트 복도에 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지난번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때 그냥 내려왔어야 했는데, 그때 그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저는 탔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어요. 그 사진은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버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가끔 그 서랍을 열어보다가 그냥 닫아버리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본 날이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하객들 얼굴을 하나씩 보다가 손이 멈췄던 거예요. 뒤편 구석에 서진 언니가 서 있었던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날 언니가 하객으로 왔다는 걸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쭉 생각했던 거예요. 언니는 그날도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는지를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던 거예요. 마음에는 주소가 없어요. 내가 허락했다고 해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내준 자리는 다시는 내 자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미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아마도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짧게라도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올해 안에 연금 복권 당첨될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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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